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 제가 느낀 건 정치가 변화하기 위해선 끝없는 인내와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히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시계가 가장 느리게 흐르는 곳이 바로 이 여의도 정치판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고 과거보다 미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정치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다양성을 높이고 화합과 존중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정의당 여영국 대표께서 우리 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을 예방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결단해달라 하였습니다.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가 아닌 다당제가 가능한 구조를 위해 우리는 그 결단을 해내야만 합니다. 지금의 정치는 강한 목소리, 큰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고 국민이 진정 바라는 정치의 모습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고히 할 정치개혁에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69일 후면 내가 사는 지역에 정치적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지역주의, 승자 독식, 양당 기득권 정치가 여전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민심을 반영하는 중대선거구제의 제도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청년, 장애인, 여성, 농업어인, 다문화가정,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와 의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소수를 위한 정치 변화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정치 개혁입니다. 정치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여성의 정치 참여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청년 및 여성이 정치 참여를 하기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인지도 부족, 조직력 부족, 당내 청년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문제, 청년과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등이 얽히고 설켜 도전하기 힘든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깜짝 놀랐던 게 선거 비용이었습니다. 보통 공식적인 선거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되고 실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준인 건지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몇몇의 청년들이 그 정도는 당연히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실제로도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금액이 아닐지 모르는 이 금액은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며 수십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던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크나큰 장벽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정치에 대한 꿈을 접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30살이 된 예비 청년 정치인에게 그럴 돈이 있냐고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자금을 선거에 쓰기로 마음먹었다는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떨어지면 정치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게 될 거라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청년을 보며 이런 장벽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이 쉽게 정치를 시작할 수 있고 성장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만 민주당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의견을 모아 누군가에게 장벽으로 느껴지는 요소를 하나하나 없애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김영배입니다.
오늘 우리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님과 권지용 그리고 김태진 비대위원님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굉장히 가슴도 뜨거워지고 또 한편으로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죄송함으로 굉장히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치가 또다시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파묻혀서 이렇게 국민들께 정치라는 것은 결국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강자들의 먹이 사냥터다, 싸움터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로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오늘 박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청년 비대위원들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민주당이 정치 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말 한번 다시 한번 단단하게 마음을 다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는 지금 정치 개혁을 논의하고 있지 정치 개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에서 평소 중대선거구제가 자기가 선호하던 제도다 이렇게 발언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도 다당제는 자기의 정치적 소신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오히려 기초의회 제도를 소선거구제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발언을 버젓이 하시면서 오직 자신들의 그런 이 기득권, 정치적인 그런 이익을 늘리는 데만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정말 이것이 정말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내다보려면 역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주인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신들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기존 제도대로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개악하자는 주장을 반복을 하시고 계신데 저는 과감하게 이제 소수자들 그리고 대표되지 않은 여러 소수 정당들 정치 세력들 심지어 무소속까지도 정말 희망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 풀뿌리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제 제발 풀뿌리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기득권 정치 그만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2년 됐습니다만 법안의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는 경우는 정말 처음 봅니다. 이게 민주당이 다수당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저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인으로서도 상임위에서 당론으로 확정되어 있는 민주당의 법안을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현재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정개특위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상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더 이상 국민들도 인내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3월 국회 내에서는 반드시 지역구 획정 문제가 끝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청년 공천 의무화 법안 그리고 장애인 공천 의무화와 더불어서 비용 지원 그리고 청년들의 이제 정치 참여와 관련돼서 선거 비용 관련된 법안 등이 지금 현재 정개특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안들도 조속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개특위위원 정경태 의원입니다. 정말 6월 1일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송영길 대표께서 여러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포함한 논의를 했고 실제 정당법 개정으로 이 정당 가입 연령 하향까지 이어졌습니다만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러 정치관계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이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떳떳하고 당당하면 본인들이 요구한 안을 공개하십시오. 공개하셔서
국민들의 선택과 지탄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탁금 완화나 반환 요건 완화, 청년, 여성, 장애인, 여러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보완책들이 이미 현재 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다당제를 선호한다고 하셨고,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도 다당제 정치를 주장해 오셨던 분인데, 여러 사회적 약자의 진출과 더불어 다양성 있는 정치 구현을 위해서 우리 정개특위가 5월 말까지 활동 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더불어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서 부디 진정성 있는 협의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한 정치 개혁, 정치 교체의 국민적 요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당제는 폐해가 심각합니다. 단순한 양당제가 아니라 내용의 변화 없이 공수교대만 무한해서 반복하는 사생결단식의 비생산적 양당제 정치입니다.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면 이기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던 내용도 남이 주장하면 안 된다 반대하고 발목 잡기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잘해야만 이기는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조응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TV토론 과정에서 대표성 보장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말씀하셨고,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다당제가 소신이다 밝힌 바 있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까지도 중대선거구제가 소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 교체를 위한 첫걸음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이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여야의 대표적인 정치인들 전원이 다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째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이 의제를 다루지조차 못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정개특위가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국민적 요구를, 정치 교체를 위한, 정치 개혁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실천하기 위한 첫 걸음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오늘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대선 과정에서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밝히신 그 소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선택한 국민들에 대한 도의, 이런 것들 생각하셔서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 안건으로 다루는데 동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막무가내식 안건 상정 반대 그만하시고 오늘 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로 6일 지방선거를 꼭 7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특히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분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고 저 역시 답답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히 정치개혁이고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승자독식 기득권 양당 체제의 폐해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이 됐고, 이로써 다원적 민주주의,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중대선거구제와 다당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같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당리당략을 내놓고 국민만 생각하며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하게 결정해야 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오늘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의회에서 중대선거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10%인데 국회에 비해서도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고, 그리고 사실 새로운 정치, 다양한 정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당 설립 요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에 의하면 로컬 정당이 설립되어 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기초의회에서 확대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정당은 기존 정당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한 논의 자리이기도 한데요. 사실 청년 정치가 확대된다고 하는 건 저는 정치의 문턱이 낮아지는 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전히 좀 더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정당 가입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 요건 역시 풀려야 10대 후반의 청소년들도 시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는 청년발전기금이 이제 법으로 의무화되었는데 5%는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그리고 피선거권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을 단계적으로 10% 이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